오다 작가님은 원피스 이전 잠깐의 단편 만화를 연재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원피스가 오다 작가님의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젊은 나이에 원피스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었으며 점프와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본래 이 정도로 길어질 작품은 아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와 엄청난 인기 덕분에 원피스는 무려 25년 이상이나 연재 중인 장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결까지 5년도 채 안 남았다는 언급이 있으나 최종장과 휴재를 고려한다면 최소 7년은 더 연재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원피스는 대략 30년 이상이나 연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다 작가님이 20대에 원피스를 그리기 시작하여 원피스가 완결할 때 즈음에는 50대가 되며 만화가를 은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를 완결낸 이후에는 로봇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하였고 오다 작가님은 유명한 로봇 만화의 팬이기에 오다 작가님이 차기작으로 로봇 만화를 그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다 작가님이 다음 작품은 뭐가 되었던 간에 원피스처럼 장편작을 연재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편작을 연재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오다 작가님의 차기작은 단편 로봇 만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원피스의 외전을 기대하고 있기에 어쩌면 오다 작가님이 원피스를 완결낸 이후 원피스에서는 다루지 못한 원피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려낼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오다 작가님의 차기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행콕은 과거 아마존 릴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동생들인 보아 썬더소니와 보아 마리골드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자 행콕은 강한 소녀가 되어 대해적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세 시절 전사 수업을 받던 도중에 세계 귀족들로부터 납치당하게 되었고 행콕은 천룡인들에게 팔려가 천룡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룡인들은 행콕과 뱀자매에게 천룡인들의 노예에게 하사하는 낙인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을 낙인 찍어버렸고 그날 이후 행콕은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해적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밝고 명령한 소녀였음에도 천룡인의 노예가 된 이후에는 삶의 의지를 반쯤 놓아버렸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키드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자기자기 열매입니다. 자기자기 열매를 먹게 되면 능력자의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게 되며 자기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철이나 금속과 같은 물질을 모아서 공격하거나 자신의 팔이나 무기처럼 활용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악마의 열매 각성에도 성공하며 생명체에도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며 그야말로 사기적인 능력을 연출합니다.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의 대결에서 어사인 펑크 크래시 등을 사용하여 빅맘을 몰아붙였으며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조차도 키드의 능력이 발동된 이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자기자기 열매는 매우 사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금속이 없다면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에 이는 키드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스타의 이명은 화검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화검이라는 뜻이 불화자를 사용하여 비스타가 불꽃을 활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이라고 착각하는데 비스타의 화검은 꽃 화자를 사용하여 화검이라는 이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자신의 이명처럼 꽃을 활용하여 전투하며 특히 장미를 자주 활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미호크와의 전투에서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장미를 사용하여 공격한 이후 미호크가 이를 막아서자 이번에는 어떤 꽃을 피워볼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에 비스타는 장미가 아닌 다른 종류의 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비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비비가 DL족이라는 것과 이무가 경계하는 4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는 비비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비도 처음에는 DL족이라는 설정은커녕 알라바스타의 공주라는 설정조차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비비를 구상한 이후 비비의 그림을 작업실에 걸어두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비는 알라바스타의 공주라는 설정이 없었으며 그저 루피에게 패배하고 사라질 엑스트라 악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이 스토리를 진행하며 이 타이밍에 칠무에 의하여 나라를 잃은 공주가 나오게 된다면 좋다고 판단하였고 때마침 비비의 디자인이 공주 같은 면이 있으며 머리 스타일을 선보면 공주처럼 보이기에 비비에게 알라바스타 공주라는 설정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비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훗날 루피에게 도움을 주며 루피와 함께 세계 정부를 부수게 될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랑키는 자아가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프랑키의 몸은 웬만한 강철보다 단단하며 무려 사왕 빅맘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내구도의 몸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키는 굳이 무장색 패기를 수련하지 않았으며 패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사키를 잡아내는 저력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는 기름이나 화학 물질이 아닌 콜라이기에 프랑키는 늘 콜라를 갈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써니호 어딘가에는 대량 콜라 창고가 있다는 설이 있으며 프랑키가 나미로부터 용돈을 받아 대부분 콜라를 사는데 투자한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해군은 에그헤드 섬을 포위한 이후 본격적으로 공격을 준비했고 새롭게 나타난 중장들은 각 군함을 지휘하며 일제히 에그헤드 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으로 접근하였고 센토마루는 빗줄기를 보며 키자루가 왔다는 것을 파악하며 그렇게 나온다면 해보자고 아저씨 라고 말한 이후 키자루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 전원에게 적을 섬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각오하라고 센토마루 라고 말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시도하였고 센토마루는 나의 가드는 세계 최고 라고 말하며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여파가 루피에게도 전해졌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잠깐 엄청 강한 녀석이 오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해군이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해군은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고 해군본부의 최고 전략 아오키지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예상대로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얼마나 오랜만인가 센고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 전체를 뒤집을 만한 크기의 헤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거푸조차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비와 헤르메포는 흰수염의 헤일이 마린포드를 덮쳐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이 생성한 헤일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흰수염의 해진을 막을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해군본부는 순식간에 수장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가 사용한 아이스에이지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현재까지도 아오키지를 상징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헤일을 막은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아오키지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다가가 흰수염을 잡아내려 했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제지하였고 아오키지는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마린포드 주변의 바다가 모조리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현상금이 공개된 인물들 중 가장 먼저 공개된 1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이기에 등장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의 현상금이 공개되었고 카타쿠리의 현상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설이 제기되는데요. 카타쿠리는 상황 최고 간부들 중 이체관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실제로도 이체관들을 제외하면 카타쿠리보다 강한 상황 최고 간부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보다 명확하게 약한 잭 로빈 등이 카타쿠리와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을 부여받았으며 카타쿠리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은 퀸이 카타쿠리보다 훨씬 높은 현상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투력과 현상금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으며 소속 집단과 위험성 등에 따라 현상금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래도 카타쿠리급의 인물의 현상금이 11억도 안 된다는 것은 카타쿠리의 현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빅맘이 사망하게 되며 공식적으로 카타쿠리가 빅맘의 적단에 차기 선장이 확정된다면 카타쿠리는 순식간에 현상금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단번에 15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샤카가 스텔라를 찾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스텔라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샤카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고 샤카는 의식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분노한 스텔라는 누구냐 대답해 라고 말했고 이윽고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한 명인 요크였고 요크는 자신이 배신한 이유가 천룡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분노하며 무슨 소리냐 요크, 옛날에 가지 않았느냐, 말이 좋아해,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라고 말했고, 요크는 우후후 샤카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이미 죽었지만 말이야, 진짜 귀찮다니까 말이야, 다른 베가펑크들, 닥터 베가펑크는 이 세계에 한 명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베가펑크를 배신한 이유는 유일한 베가펑크가 되어 세계 정부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후 천령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